이단 신천지가 경기도 과천시에 대형마트 건물을 매입해 예배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 시민들이 지난 주말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뜨거운 폭염 속에도 천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반대한다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오늘 16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영화 최대 흥행 기록을 세워 관심이 큰 가운데 개봉을 앞두고 열린 목회자 초청 시사회에도 기대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고 박상은 원장의 꿈이 아프리카 미래기금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고 박상은 원장을 기억하는 이들이 아프리카 현지 의료진 양성을 위해 20여억 원의 미래기금을 약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이단 신천지가 과천시 대형마트 건물을 매입해 예배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폭염 속에도 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반대한다고 외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과천 시민들이 신천지의 지역사회 침투 시도를 규탄하며 대규모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건축물 용도 변경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 시민들이 직접 반대 운동에 나선 겁니다. 과천시는 신천지가 대형마트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자 불허했지만 신천지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과천 시민들이 대규모 신천지 반대 집회에 나선 건 행정소송 1심에서 신천지 측이 승소하면서 자칫 해당 건물이 신천지 종교시설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측이 매입한 건물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데다 반경 1km 안에 유치원을 포함해 7개의 초중고 학교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선 천여 명의 시민들은 신천지 문제는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신뢰, 교육환경, 공동체의 존립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는 과천 시민을 무시라도 하듯이 소송까지 제기하며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강행하려 한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악용한 소송이며 과천의 평화롭고 안정된 질서를 무너뜨리는 종교적인 기만 행위다. 우리 과천은 정체성의 은폐와 위장 논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온 신천지에 더 이상 우리의 공간을 내어줄 수 없다. 이번 집회엔 과천시 주요 기관장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공익상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천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신천지 문제 대처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신천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에 우리 과천 시민들이 느끼는 이 우려와 불안, 과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관심과 주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학교에도 물들 수 있고 우리 이웃에도 물들 수 있습니다. 가정 파괴, 조직의 폐쇄성, 지역과 불신과 의혹이 이게 왜 없습니까? 이게 다 공익성입니다. 과천 시민들은 가출한 자녀를 되찾기 위한 피해 가족들의 울부짖음과 눈물의 시위, 극심한 갈등과 현장에 울려 퍼지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기억한다며 과천을 신천지 성지로 만들려는 시도 앞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현혹하고 시민들을 표교해서 신천지 왕국을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건물들을 사들이고 있겠습니까? 나는 피해가 없으니 상관없다며 관심을 두지 않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언제든 우리 아이와 이웃, 가족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집회 후 시민들은 과천 시민회관을 거쳐 신천지 본부가 입주한 대형마트 건물 근처까지 행진하며 신천지의 용도 변경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시와 시의회, 사법부는 지역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달라며 시민의 뜻을 대변해 단호히 대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자발적인 서명 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과천시 학부모 연합회와 입주자 대표협의회, 지역 종교계 등 20여 개 단체들은 총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과천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과천시는 항소심에서 신천지의 예배당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피해와 시민 불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신천지 아웃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사회 공론화와 사법부 여론 전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지역사회를 반사회적 집단으로부터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오는 16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교계 목회자들을 초청해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개봉해 한국 영화 최대 흥행 기록을 세우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아서왕을 좋아하는 개구쟁이 막내 아들 월터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무기도 사악한 마법사도 나오지 않지만 아들 월터는 아빠 디킨스가 들려주는 왕 중의 왕, 예수님의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지난 4월 북미시장에서 먼저 개봉한 킹 오브 킹스는 영화 기생충의 흥행을 넘어서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오는 16일 전국 개봉을 앞두고 영화가 목회자들에게 먼저 공개됐습니다. 시사회에 참가한 목회자들은 27년 전 나온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이후 오랜만에 만나는 메이저급 기독 애니메이션이라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이제 사람들의 시선들, 그게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이런 기독교 콘텐츠들이 이후로도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생애 전체를 다루고 있어 아이들을 위한 성경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만 나중에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더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시사회에서 인사를 전한 장성호 감독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90분의 러닝타임 안에 예수님이 곧 사랑이심을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 결국은 저희를 사랑하셔서거든요. 베드로를 구하실 때 그 마음,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거를 월터의 시선을 통해서 관객들도 똑같이 체험하게 하고 싶었어요. 장 감독은 특히 성인들도 아이들도 모두가 재미있게 볼만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면서 이 영화가 주님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 되게 큰 사명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이 주님을 알리는데 정말 잘 쓰임받기를 바라요. 한편 문화선교 극장인 필름포럼은 킹 오브 킹스 개봉에 맞춰 도심 속 문화성경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영화 해설을 곁들인 단체 관람을 하고 관람 이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현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고 박상은 샘병원 미션 원장을 추모하는 예배가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아프리카의 미래를 심어주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됐던 박상은 원장의 뜻에 따라 아프리카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아프리카 미래 기금을 출범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산파 역할을 했던 박상은 원장은 짐바브웨와 에스와티니, 잠비아, 탄자니아, 말라위 등 의료시설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을 찾아 의술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미래를 심기 위해 재단과 현지 선교사들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아프리카 의료 선교의 지평을 넓힌 박상은 원장은 지난 2023년 11월
베트남 다낭 의료 선교 활동 도중 65세 나이로 순직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무료 진료를 넘어 현지 의료진 양성을 추진했던 고 박상은 원장의 꿈은 이제 함께 사역했던 이들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프리카에 심은 씨앗은 고 박상은 원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리카 미래 기금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주신 일생의 사명인 전인 치유, 생명 사랑, 의료 선교에 헌신하셨습니다. 온몸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냈을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설립된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현재 26개 나라 118명의 선교사들과 동역하며 의료의 불모지 아프리카에서 취약계층 무료 진료와 병원 컨설팅, 의과대학 설립 등을 추진해 체계적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상은 원장을 기억하는 이들이 약정한 20여억 원의 아프리카 미래 기금은 재단 운영과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현지 의료진 양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미래란 단어가 존재하도록 이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저희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소망이다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미래기금의 출범이 이분들의 아프리카 특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금의 풀로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고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아프리카 미래기금 출범식과 함께 박상은 원장을 기억하는 63명이 박 원장의 삶과 신앙, 사역을 회상하며 쓴 책 선한 의사 박상은 출판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선한 의사 박상은 출판 감사 예배에는 아프리카 미래재단 황영희 명예이사장과 고 박상은 원장 유가족, 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미래기금 후원 약정식도 진행됐습니다. 미래라는 단어가 없는 아프리카에 자활과 자립의 미래를 심어주기 위해 한 알의 미랄이 됐던 선한 의사 박상은 원장의 꿈이 하나둘씩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최근 세계 기독교 시대의 선교 신학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구교회의 쇠퇴와 비서구교회의 부흥 등 세계 선교의 흐름과 중심축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전주대 김은수 명예교수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개념은 복음주의 선교와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며 구원을 위한 회심 전도와 죄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사회적 책임은 동전의 양면처럼 선교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CBS가 천안시와 함께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YMCA는 창립 110주년을 맞아 초대 총무였던 김태련 장로의 후손들과 함께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전 CBS가 천안시청 붕서홀에서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인구 전문가 마강래 중앙대 교수와 함께하는 인구소통 토크와 7남매를 양육하는 김소정 씨의 출산 양육 공감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천안시와 대전 CBS는 매년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인구위기 극복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전 마마클럽이 대전 남부교회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불길이 왕성하게 타올라서 이 도시가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또 마마클럽에서 기도하는 이날 발대식엔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소속 목회자들과 전국 마마클럽 대표들이 참석해 대전 마마클럽의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110주년을 맞은 대구 YMCA가 김태련 초대 총무의 후손들을 초청해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 YMCA는 김태련 초대 총무의 후손 32명과 대구 남산교회와 청라언덕, 김태련 총무와 그 아들의 묘역을 방문하며 김태련 총무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또 미래를 위한 다짐을 하기 위해서 그 정신을 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특별히 초대 교남 YMCA 초대 총무였었던 김태련 선생님을 특별히 기리고자 합니다. 한편 대구 YMCA는 김태련 총무의 일생을 조명하는 웹툰의 시연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폭염경보가 해제된 가운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